네, 반갑습니다. 메타버스 TV의 꿀통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멋진 분을 모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황금빛 예술의 도시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이신 유근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예술가로서 살고 있고, 조각 회화를 넘나들면서 재미나게 작품 생활하고 있는 유근상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번에 NFT를 시작하신다는 소식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질문부터 또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해볼까 합니다. 작가님, NFT 시장에 진출하게 된 혹시 동기가 있을까요? NFT라는 시장에서 젊은이들과 더 많은 소통과 제 작품이 소개될 수 있다면은 좀 더 투명한 거래도 볼 수 있고, 제 작품의 DNA를 더 간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과감하게 이번 생각을 좀 바꾸고, 기존 생각을 좀 버렸습니다. 그래서 NFT의 어떤 새로운 그 시작이 저의 미술의 시작과 함께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로운 도전인 만큼 고민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이 신경이 많이 쓰이셨을까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술학도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 어떤 기존 화랑에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 외로운 시간을 다 견뎌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 그 NFT를 통해서 젊은 작가들을 유럽에 많이 진출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싶고, 저 역시 또 한국 시장에 NFT를 통해서 젊은 작가들 아니면 또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작품 애호가들과 이런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장을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더 간절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 고민은 많았지만 점점 깨우치는 부분이 많았던 부분이 과감하자 또 제가 갖고 있던 그 과거의 생각도 떨쳐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NFT가 미술계에 끼칠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전에는 뭐 피렌체 자체 미술은 르네상스 500년 전의 진수였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좀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술관 관장님들과 여러 가지 접촉을 하면서 대화를 나눈 NFT의 시장을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반응들이 좋고 직접적인 참여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다음 달부터는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미술관 입장의 어떤 수익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판로를 NFT 시장을 통해서 준비들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한결 저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또 미술관 관장님들이 도와주는 좋은 계기를 이번 기회에 맞는 것 같아서 뭐 마음이 한결 가볍게 귀국할 것 같습니다. MZ 세대들이 예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접하고 입문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주시는지 조언이랄까 한마디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가끔 외신을 통해서 한국이나 뭐 그 밖에 그 NF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그 경매와 또 이런 뭐 이렇게 쪽에서 산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작품, 비싼 작품을 소유하기는 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또 예술가의 너무 먼 생활은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두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적은 가격이나 아니면 나눠 쓰서 자기가 그 미술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쾌감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기존 세대들이 아니면은 또 화랑을 통해서 비싼 그림이 거래되는 것만 보고 있고 참여된 적이 젊은 컬렉터들이 없었는데 요즘 외신을 통해서 보면은 뭐 많이 참여들 돼 있고 거의 시장도 큰 변화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서 한결 이 예술을 가깝게 젊은이들이 한다는 건 참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현대의 어떤 그 시대상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예술인데 그거를 멀리 한다는 거는 젊은 작가들은 뭐 어떤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애호가들이 젊어야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후원자를 만나는 건데 젊은 학도들이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갈 길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그런 작가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NFT 시장은 정말 좋다고 저는 판단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큰 물살을 타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처음 작가라는 꿈을 꾸시게 된
계기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려서부터 크레용과 수채화 물감을 들고 살다시피 그림을 좋아해서 계속 화가가 되고 싶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욕망이 르네상스 미술을 꽃피웠던 피렌체까지 오게 됐는데, 그런 자극이 좀 컸던 것 같고,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미술가로서의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거나 그건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까지 한 40여 년간 이탈리아에 와서 작품 생활을 한다는 게 요즘에 와서는 참 잘 견뎌왔던 것 같고, 또 르네상스 미술을 통해서 제가 한국 사회에 또 이렇게 알려지는 모습도 그냥 어떤 고전적인 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때 르네상스가 왜 중요했고, 그런 부활이라는, 재부활이라는 그런 미술 사조가 왜 피렌체에서 태어났나,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줬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요즘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피렌체에 계신데 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또 이탈리아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또 거기서에 또 계실 때또 각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싸움이기도 한데 어떠신지 어, 궁금합니다. 현대 미술이 좀 액티브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그런 장소가 있고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도시가 있지만, 피렌체는 좀 500년 전의 그런 과거의 문화유산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 미술이 꽃피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새로운 그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좋은 작가가 피렌체에서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또 해외에 또 많은 작가들이 이 르네상스의 본고장에서 전시하는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명품 회장들 역시도 미술관이나 그 파운데이션, 그 예술 재단을 만드는 이유도 피렌체에 살바토레 페라가모 구찌 박물관, 여러 박물관들이 있는 이유도, 명품이라는 게 물건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역사와 예술을 겸비한다는 모습으로 진출을 피렌체가 많이 이렇게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번에 제프 쿤스도 전시를 지금 열고 있고, 또 글로벌한 도시로 다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피렌체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낸 거에 대해서는 후회도 없고, 요즘은 더 어떤 활기를 더 찾아서 피렌체의 어떤 그런 예술 생활이 좀 만족스러운 최고의 고조랄까요? 지금 그런 마음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위치가 정말 오르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 뭔가 스스로의 또 이제 싸움도 있으셨을 거고 또 이제 주변 환경에서도 이겨나가야 했던 그런 환경들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뭔가 할 수 있었던, 이겨낼 수 있었던 동기와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예술가들 어느 나라에 있던 간에 외로운 자기와의 싸움이었고, 또 한 그 재료를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작가의 어떤 그 어떻게 볼까요? 생명력이 보인다 할까요? 그래서 그 그림 물감으로 그려서 회화로 있는 것과, 또 어떤 돌이나 쇠, 철강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작가들도 있고, 그래서 재료가 주는 그 색깔이랄까요? 작가의 색깔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던 게 유럽의 시장이었고, 회화에 머무르지 않고 또 조각까지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유로운 생각을 이 도시가 과감히 저한테 선물해 준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도시에서 예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과 유럽을 이제 연결하면서 제가 문화 사절로서 일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전시회도 몇 번 개최했는데, 아직 좀 이런 생각에 좀 어렵게 전시를 기획해서 고통받은 적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길로 르네상스를 또 피렌체,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어떤 가교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한번 자부를 갖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발자취들이 또 앞으로에 있어지는 이제 미술계, 예술계의 또 이제 큰 이제 한 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많은 또 작품 활동을 또 하시면서 그 이제 작품을 구상하실 때 영감은 혹시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뭐, 저 같은 개인적인 뭐 예술 세계이기도 하지만 형상을 보고 형상을 지워가는 작업도 할 수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끌어내서 뭐 추상과 구상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런 유의랄까요? 작품에 넘나드는 그 경계를 없애면서 자유로운 작품을 추구하고 살고 있고 그런 도시로서는 자연과 미술품이 워낙 많은 도시니까 저한테는 영감이 많이 이제 자연적으로 와닿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유학을 오고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미술을 한국에 소개하면서 저도 힘을 좀 많이 이제 얻었고 저 역시 여기 있는 존재가 하나의 좀 선택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요즘은 뭐 많이 나누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예술가가 뭐 그렇게 풍요로운 어, 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항상 어,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작품을 해내는 건데 NFT라는 그런 시장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서로 소개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혼자만의 외로움의 싸움이 아니고 전시를 하나 기획을 해도 그 새로운 젊은이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기획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전시를 뭐 양국 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젊은 작가의 플랫폼 사업처럼 이쪽 유럽에 진출해서 그런 예술가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또 계획에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작가님께서 이제 아끼시는 작품이 있으실까요? 뭐 항상 한 작품 할 때마다 다 아끼고 뭐 그냥 흔한 얘기가 됐지만 뭐 자식같이 생각하고 뭐 붓을 놓거나 뭐 조각품을 완성하게 되는 건데 뭐 100% 완성했다고는 안 하죠. 항상 진행하고 있는 작품에 이제 이 정도는 좀 더 안 만져도 좀 괜찮다 할 때 이제 손을 놓는 건데 그 순간이 쉽진 않죠. 더해서 망쳐질 수도 있고 너무 또 미완성의 맛만 느껴서 미완의 미술이라 고해서 우겨가면서 살기도 싫고 그 경계를 갖고 있다는 게 상당히 예술가들한테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라는 것 자체 또 성공이 어디까지 해야지 성공인 건지 뭐 많은 질문 속에 살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예술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발표하는 전시회와 어떤 그 작품 값에 대한 그런 질문이 상당히 고통스럽죠. 왜냐면은 중국에 있는 작가 또 영국에 있는 데미안 허스트 또 제프 쿤스 이런 굵직굵직한 작가들은 뭐 몇백억이라는 시장을 자리를 점검해서 세계적 작가처럼 보이고 있는 사이에 나의 작품값은 얼마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유명세를 판단하는 현대미술이 사실 믿고 잔인해 보이는 거지만 그게 곧 국력이 돼버려서 뭐 중국엔 뭐 4~5명의 작가들을 뭐 천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4대 천왕, 5대 천왕 이렇게 미술계에서 부를 정도로 마케팅이나 그런 작품 가격이 뭐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작가가 안 나오고 왜 작은 그 시장처럼 보이는 게 좀 아쉽긴 하고 작가들의 어떤 그 도덕성도 문제가 되고 하란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린 작품인데 아니라고 이렇게 우겨서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위작을 했는데 그 작품을 자기가 그렸다는 시장을 논리 속에서 있는 외신을 통해서 많이 놀랬어요. 그런 게 왜 가능하지? 그래서 이 NFT라는 미술 시장이 한편 이렇게 믿음이 더 갈 수 있는 게 그런 DNA를 만들어 준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 보면은 뭐 작곡을 하게 되면 그 뭐라 그러죠? 저작권을 만들어 그렇죠. 준다는 그 자체가 큰 매력이 있었고 여기 있는 미술관들도 어떻게 보면 많은 작품을 수집하다 보면은 그런 검증 못된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의 DNA를 한번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NFT를 제가 이제 하나씩 컬렉터를 이제 해나가면서 그 작품을 또 보게 되거든요. 이제 장르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술이라는 게. 어떤 관점으로 좀 보면은 좀 더 즐길 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기성세대는 소유라는 게 작품을 사서 자기 거실이나 이런 데 거는 목적이 좀 많았었죠. 장식 뭐 이런 느낌이 많았고 결국은 작품도 중요했지만 그 예술가가 살아가는 그 어떤 그 철학, 미학적인 생각을 사는 거지 주어진 생활 속에서 내가 이 예술을 더 이해하고 관심 갖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또 많이 하게 되잖아요. 미술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점을 소유하면서 그냥 소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연구할 수 있고 거기에 예술가의 어떤 삶 속을 같이 공유해 준다는 게 참 고맙게 느껴져요. 전에는 뭐 내 그림을 따라하고 내 작품을 따라하는 것 때문에 카탈로그나 동영상 뭐 이런 제작을 거의 안 해오고 살았는데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 젊은이들의 관심 속에 뛰어드니까 그런 무거웠던 마음이 많이 없어졌었어요. 아, 이제는 뭐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도 되고, 뭐 내 작품의 DNA를 다 알아내도 되고, 그래서 어떤 책임감도 더 많이 생기긴 해요. 제가 더 좋은 작품을 많이 선보여야 될 것 같고, 또 그 많은 그 콜렉터들도 중요하지만 그 미술 학도나 또 미술을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뭐 성악을 하는 사람들도 유럽에 와서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재능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직업으로서 가야 되는 그런 예술가의 삶이 항상 뭐 순탄치는 않으니까 어떤 도움을 뭐 제가 뭐 자선업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아쉽게 많이 그런 분들을 이렇게 놓치게 됐는데 이런 NFT 시장을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그룹화할 수도 있고 어떤 운동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좋은 장이 자신 있게 붙을 수 있는 그 예술가가 이렇게 좌절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떤 그 조직이나 이런 기관 아니면은 이런 그 결제 수단으로서의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면은 그만큼 젊은 작가의 꿈이 전 세계로 더 알릴 수 있는 사람도 더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보다는 이런 어떤 그 운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좀 지속되고 좀 원활하고 희망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좀 남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어떤 경우는 젊은 분들의 그 MZ 세대도 그렇고 또 이런 미술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 개념의 그런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고 이 하나의 그 예술 진흥체 옛날로 보면은 뭐 메세나 운동 같은 그런 뭐 메디치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전부터 많았거든요.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그 예술가를 사랑해줬고 또 그 예술품이 한 도시를 먹여 살리는 풍성함을 내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예술가들의 삶을 항상 쟁이라는 거로 이렇게 놔뒀기 때문에 예술가는 가난하고 또 그 예술품이 그렇게 나라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근데 유럽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한 예술가가 그 많은 그 관광객을 이렇게 뭐죠? 관심 속에 몰려들게 하는 그런 입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자리 잡는 거 보고 한 작품 어떻게 보면 모나리자를 예를 들 수 있는데 1조 한 5천억 정도의 수익을 한 작품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루브르 전시회가. 지금 한 970만 명인데 지금 한 1000만 명이 넘고 있는데 1년에 들어오는 입장객 수예요. 뭐 피렌체도 뭐 500만, 700만 되는 그런 우피치 미술관이나 바티칸 미술관도 있지만 그렇게 한 작품이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그러니까 수익이 될 수 있는 모델은 아직 한국은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작가도 좀 나와줘야 되고, 그런 좋은 작가들을 후원할 수 있는 여러 기관, 아니면은 이런 NFT 그 사업이 더 굳건해져서 어떻게 투자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술을 발굴하고 더 지원하고
또 아픔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예술가들이 법적이나 이런 생활 속에 그런 일반 사회에 적응 못하는 작가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또 어떤 때에는 그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작품을 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 사회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냥 막말로 얘기하자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거든요. 보면은 사회의 경험도 많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아니지만 생각은 지금까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우리가 유치원 다니고 어렸을 때 하던 사람이 50대, 60이 돼서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서 그림을 그린다, 노래를 부른다는 건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가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순수한 예술가들을 망쳐놓는 그런 경우를 많이 저도 느끼고 또 그렇게 해서 좌절하는 예술가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법적인 문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그 NF 시장이 좀 더 그런 그 어려움을 막아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바람을 갖고 다음에 귀국할 예정인데 그래서 많은 발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또 이제 작가님께서 예술계를 또 생각하는 진심이 또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네, 이번 프로젝트를 끝나면 해외 프로젝트도 이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작가님? 네, 르네상스전을 우피치 미술관이랑 두오모 미술관에서 공동 주최로 해서 내년 올해는 뭐 준비 작업이 많겠고 한국에 가서 그 장소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그 NFT와의 연관성을 찾고 다시 귀국할 예정인데요. 그래도 반가운 반응은 한 2, 3년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때마침 두오모 미술관 관장 예일대 교수로 한층 더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참여해 주셨는데 그래서 NFT를 통해서 르네상스 미술이 들어간다는 것도 좀 아마 세계 최초의 일이 될 것 같고 보셨겠지만 미술관에 르네상스 미술품이 있는 미술관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 기회에 NF 경매에 내주신다는 작품이 한 14점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작품이 한국의 NFT 시장에 아마 큰 활력을 줄 것 같고 소더비와 크리스티 경매에서도 엄청난 그 관심을 갖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이렇게 제가 유명한 이렇게 작가님을 이렇게 함께 인터뷰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정말 덕분에 정말 NFT 또 이제 예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국내에 이제 NFT를 이제 접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이제 앞으로 접하게 될 이제 분들에게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예술 시장에 뭐 투자 아니면은 후원 이런 게 굉장히 먼 이야기였을 거예요. 젊은 분들이나 이런 유저분들도 그렇고. 근데 사실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런 정보와 그런 운동을 하던 사람이 없었는데 NFT에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등용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활기차지고 넓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투자와 어떤 그 화폐의 어떤 개혁일 수도 있겠지만 그 뒤로는 더 많은 그 예술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후원 단체로 더 발돋움이 돼서 이런 예술 운동이 될 수 있게 다 같이 참여하고 좀 생동감 있게 일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FT가 투자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작가님들을 또 응원하고 또 작품 세계를 또 이제 많은 보다 더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선 작가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